도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고흐의 해바라기를 소장한 국가입니다. 맞아. 고흐의 그림들이 사실 일본 사람들의 손에 들어왔다가 사라진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예. 물론 모네나 다른 화가들의 그림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네. 그런데 특히 고흐의 그림이 사라진 그림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네, 오늘은 너무 멀지 않고 가까워서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도쿄, 도쿄에서 접할 수 있는 인상파 이야기를 들려주실 전원경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본에 고흐의 그림이 있었다가 사라졌다. 그다음에 모네, 피카소의 그림들이 일본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듣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실 도쿄를 가시는 분들이 그림을 기대하고 가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한국에 전시를 오면 이 모네고 피카소의 그림이 있으면 다 앞다투어서 달려가잖아요. 열광하죠. 예. 도쿄의 국립서양미술관만 모네의 그림을 20점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 모네의 그림을 다 합치면 50점이 넘을 거예요. 예, 물론 그 미술관들이 모두 50점을 다 꺼내놓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도쿄에 가서 웬만한 미술관을 탐방하면 모네의 그림을 20점 정도 볼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도쿄에는 고흐의 해바라기 중에 한 점도 있고 또 피카소가 청색 시대에 그린 걸작들 그리고 입체파 시대에 그린 걸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피카소, 고흐, 모네뿐만이 아니라 마네, 르누아르, 드가, 쇠라, 마티스 우리가 전시를 서양 미술관에서 전시를 오면 이 전시 꼭 봐야 돼 하고 달려갈 만한 그림들이 도쿄에는 상설전으로 다 전시돼 있거든요.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다는 네, 거죠? 언제든지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의외로 다들 모르세요. 그런데 그 일본에 그렇게 많은 그림들이 있었는데 또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고흐의 그림들이 사실 일본 사람들의 손에 들어왔다가 사라진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예, 물론 모네나 다른 화가들의 그림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런데 특히 고흐의 그림이 사라진 그림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흐의 그림 중에 어떤 기념비적인 세 점의 작품이 있고 그 세 점의 작품이 모두 일본인 컬렉터의 손에 들어갔지만 현재는 일본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첫 번째로는 어떤 그림이 있었나 하면 고흐가 1888년 여름에 아르에서 고갱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고갱의 방에 2점의 해바라기를 걸어서 장식해 주기로 결심을 해요. 1888년 8월 첫 주에 집중적으로 화병에 꽂은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서너 송이의 해바라기를 꽂은 그림을 2점 그렸는데 첫 그림도 두 번째 그림도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는 연두빛 바탕에 12송이의 해바라기를 꽂은 그림을 그려요.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네 번째는 완전히 노란 바탕에 15송이의 해바라기를 꽂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 12송이와 15송이의 해바라기 그림이 최종적으로 고갱의 방에 걸려요. 그리고 고갱은 10월이 되어서야 아르에 왔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고갱과 고흐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았고 결국 고갱은 2개월 만에 내가 이 아르에 더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 파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해서 말다툼 끝에 고흐는 발작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귀를 자르는 자해를 하고 맙니다. 이 고갱이 왔던 11월부터 10월부터 고흐는 해바라기를 다시 그리게 돼요. 모두 7점의 해바라기를 그리게 된 거거든요. 이 7점 중에 다 2점이 도쿄에 일본에 있었어요. 맨 처음 그린 해바라기는 개인 소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로 그린 해바라기를 1920년대에 일본인 컬렉터가 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오사카 근처의 자기의 자택에 걸었어요. 이 그림이 망실됩니다. 왜 망실됐나 하면 야마모토 코이타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컬렉터가 두 번째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샀을 때 그 해바라기 그림의 액자 프레임은 아르에서 목수가 제작한 낡은 프레임이었습니다. 프레임이 야마모토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야마모토는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금속 프레임으로 막 보석을 박은 엄청나게 커다랗고 화려한 프레임에 바꿔서 오사카 자기 자택에 걸었습니다. 1945년 8월에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최후의 엄청난 공습을 받았을 때 오사카에 있는 야마모토의 집도 폭격을 맞아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떼서 바깥으로 운반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겁고
그 벽에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벽에서 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서양의 그 문헌에서, 그 영어 문헌에서 읽은 부분인데, 네. 제 생각에는 그 그림이 왜 벽에서 떼어지지 않았나 하면, 일본은 지진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전 세계 80%의 지진이 전 세계 지진의 80%가 일본에서 일어날 정도로, 예, 벽에 붙였을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너무 합리적인. 네. 일본은 지금도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책상이라던가 벽에 거는 그림을 벽에다 고정시켜요. 예. 그러니까 그 그림은 벽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폭격이 쏟아지고 있는 화급한 상황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림과 싸울 수가 없었겠죠. 사람들은 바깥으로 뛰어나왔고, 그래서 고우의 두 번째 해바라기는 망실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직 해바라기 제가 2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점이 남는데 1888년 11월에 고흐가 고갱과 함께 있었을 때 15송이의 해바라기에 꽂힌 그림 한 점을 복사했는데, 그 그림을 1987년 3월에 야스다라는 생명보험이 400만 달러? 제가 정확하게 아무튼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숫자가 나오면 갑자기 아무튼 한 하루 400억 원 정도의 가격으로 크리스티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요. 경매에서. 예. 그 복사를 했다라는 게 진짜 복사인가요? 아니죠. 고흐가 자신의 그림을 걸어놓고 고흐가 다시 그린 것이죠. 그렇죠. 복사기로 복사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런데도 그렇게 비쌀 리는 없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그렇게 해서 그 그림이 일본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 야스다 생명보험이 솜포라는 보험회사와 합병하면서 현재 도쿄에 있는 솜포 미술관에 그 고우의 해바라기가 걸려 있습니다. 도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고우의 해바라기를 소장한 국가입니다. 처음에 예.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알고 또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쿄에 큰 미술관이 생긴 게 처음 시점이 그때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립서양미술관이 1959년에 생기거든요. 1959년에 그 미술관이 생기게 된 어떤 근간은 마츠카타 코지로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그 영향력 있는 컬렉터가 있었는데, 이 마츠카타 고지로가 총리 대신의 아들이고 미국으로 일찌감치 유학해서 러커스 대학과 예일 대학교 법대를 나온 인물이에요. 놀랍게도 이 마츠카타 코지로는 그 생전에 모네를 2번이나 찾아가서 지베르니에서 모네의 그림을 직접 보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모네의 그림을 컬렉션했을 정도예요. 자신의 생전에 모네를 찾아갔다고요? 네, 모네가 1926년에 사망했는데 1921년에 마츠카타 코지로가 지베르니에 있는 모네의 집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네의 그림, 작업하고 있는 그림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18점을 골라서 그 자리에서 가격을 지불하고 사요. 그 당시에 이제 모네가 자기가 이 그림은 팔고 싶지 않다라고 반대한 그림도 있었는데, 모네가 좋아하는 나폴레옹이라는 양주를 가지고 가서 모네의 환심을 사서 그림을 구매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림을 구매한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독립운동이 끝났을 때인가요? 독립운동의 와중에 있었던.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근대화의 접근조차도 못하고 국가의 어떤 그 국가를 되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독립군들이 만주라던가 또 뭐 중국이라던가 이런 데서 그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할 때였는데, 일본은 이미 그 당시에 유럽 엘리트들, 서양 엘리트들에게 접근해 있었던 것이고, 르누아르에게 직접 그림을 배운 일본 화가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림을 배웠다고요? 네, 화가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은 더 빨리 서양 예술에 가까이 다가가 있었고, 그래서 그 컬렉션이 마츠카타 컬렉션의 그 최대 3,000점이 넘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3,000점을 전쟁의 와중에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마츠카타 코지로가 그 그림들을 일본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 많은 수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30년대 그 그림을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 이미 일본은 2차 대전에 참전 직전이라 영국이라던가 프랑스는 일본의 적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마츠카타는 자신의 소장품을 가지고 오지 못했고, 이 소장품들을 런던과 파리에 나누어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1938년인가 39년, 아무튼 30년대 말에 그 런던 창고에 불이 나면서 그 불이 그냥 불이 난 건지 아니면 2차 세계대전에 폭격으로 불이 난 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 와중에 불이 나면서
그래서 런던에 보관되어 있던 마츠카타의 컬렉션 1000점이 소실됩니다. 아, 너무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 지금 국립서양미술관에 가면 그때 타다 남은 모네의 그림이 걸려 있어요. 예, 굉장히 큰 모네의 수련이 거의 다 그림이 70% 정도 망실된 그 상태로 그냥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서양에서도 일본의 미술에 관심이 굉장히 깊었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포니즘이라고 하죠. 1870년대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인상파 화가들이 일본의 우키요에라고 불리는 일본 다색 목판화에 큰 관심을 갖고 그 스타일을 자신의 그림에 응용하려고 해요.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고흐, 고갱, 카셋, 피사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19세기 후반의 화가들은 거의 대부분 자포니즘에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봄, 밤이라던가 여름의 소나기라던가 불꽃놀이 장면이라던가 아무튼 서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장면들을 가볍고 유쾌하게 일종의 만화 같은 그런 스타일로 이제 그려서 인쇄한 것이 우키요에입니다. 그런데 서양 회화는 오랫동안 권력층, 말하자면 교회나 군주의 취향에 맞게 그려져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키요에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서양화가 그때까지 갔던 방향은 완전히 달랐고 그 경쾌함과 어떤 가벼움에 서양 화가들이 매료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실제 작품에도 녹아져 있는 작품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모네의 그림들, 그리고 고흐의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보면 그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서양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모네의 그림 중에서 그 모네의 수양딸들인 쉬장과 블랑시가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을 그린 커다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 모네는 그림에서 배를 반만 그려요. 그림의 배의 나머지 반은 캔버스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양화에서는 원래 전통적으로 건물을 그리거나 배를 그리면 다 그려요. 반을 자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네가 자신의 그림에서 배를 반으로 잘랐냐면 우키요의 그런 스타일의 배가 반만 그려진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키요를 보고 그대로 베껴 그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키요를 보고 화가들이 영감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영감을 자신의 방식으로 소화를 한 것이죠. 작가님의 교보문고 컬처라운지에서 또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을 더 들려주시나요? 네, 이번 가을에는 이 도쿄 인상파의 비밀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인상파인 도쿄에서 했던 이야기를 3번 정도에 나누어서 이제 인상파는 어떤 유파이며 일본과 자포니즘과 또 인상파의 관계, 실질적으로 일본의 미술관들, 특히 도쿄의 미술관들이 가지고 있는 인상파의 걸작을 감상하는 방법, 어떤 작품들이 있고 이 작품은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가라는 이 이야기를 3번에 나누어서 하게 될 것 같고 11월에는 제가 그동안 거의 공개하지 않은 강의인데 2명의 예술가라고 해서 1명의 화가와 1명의 음악가를 페어링해서 그 2명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어떤 예술적 가치관을 이야기하면서 음악과 미술을 한자리에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조망하는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 아마 직접 뵙고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원경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